뭐가 이렇게 하시면서 제일 이렇게 좋다고 해야 되나? 난 이게 참 괜찮아라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직업이 음. 개인차는 있겠지만 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머리에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했던 게 이 직업의 장점이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큰 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이게 여자로의 차별이 없어요. 이 업계는 제가 느꼈을 때. 그냥 내가 기획서를 잘 쓰면 얼마든지 그치.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실력제니까 전문직에 가까우니까 이제 여자로서 차별이 없는 거 그게 일단 제일 좋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거 나이 들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애를 뭐 출산을 언젠가는 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거는 본인 능력만 있으면 그렇지. 얼마든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뭐 네 번째는 재미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네 개 빼고는 다 단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초반에는 이제 연봉도 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야근 너무 많고 주말 없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사실 단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가 엄청 큰 장점인 거죠. 저한테는. 저는 뭐 설사 돈이 많다고 해도 일을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네 가지 장점이 엄청 크게 와닿는 느낌? 소위 말해서 마약같이 빠져드는 게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행사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걸 구현해내고 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 축제 너무 멋있다, 뭐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걸 들으면 뭐 거기서 오는 쾌감이나 성취감이 또 크니까 그거에 빠져들면 사실 힘든 건 진짜 하루 이틀 쉬면 잊어버리거든요. 막 죽을 것 같다가도 내가 뭐 밤새고 막 이래도 하루 이틀 그냥 휴식해버리면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리셋하다가 이제 그만둘 타이밍도 놓치고 또 다른 일 하면 재미없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다. 올해 몇 년 차시지? 제가 올해 7년 차. 오래 하셨네, 그래도. 그죠.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까. 그럼 처음에 대학 졸업하면서 이 일을 택하신 거예요? 직업을? 네, 그니까 되게 하고 싶은 거는 많았었는데 원래 제가 무역학과에 나왔거든요. 국제통상을 나왔는데 원래는 무역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선배들 말로 여자는 아직까지는 상사로 가면은 좀 격리에 가깝다. 근데 그런 비중 없는 일을 하기가 싫어서 이제 좀 외국어도 좋아하고 이렇게 전시 이런 거 좀 알아보다가 축제 아르바이트를 몇 번 했었는데 재밌는 것 같아서 하게 됐죠. 이 내용도 들어가요? 이건 자를게요. 네, 이건 근데 힘들어서가 제일 크고 근데 이거는 진짜 꼭 잘라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대표님이 사실 좀 빡세요. 근데 이제 대표님 저희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사실 같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대표님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낙동강 하나인데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네, 어떤 건지 알겠어요. 물리적인 양이 많기도 하고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힘들고 그쵸. 제가 맡았던 업무 중에서는 낙동강 행사가 제일 힘들었죠. 아무래도 규모가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탑에 드는 행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보더라도 이 일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리고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저희 회사의 팀장님이 어쨌든 회사에서 제일 능력이 좋은 분이잖아요. 신입 때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팀장님의 차별성은 기획서를 혼자 쓸 수 있는 거랑 디자인을 직접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차별성 같아서 저도 입사할 때 사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아예 키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학으로 계속 배우면서 근데 낙동강이 또 힘들었던 이유가 원래는 이제 디자이너한테 외주를 주는데 매년 그게 이제 성에 안 차니까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일이 또 더 많은 거예요. 원래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둔한 걸 수도 있고 바보같이 일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성에 안 차니까 좀 직접 하는 성격이라서 일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이제 그런 재능적인 부분을 빼고 제 성향에 맞다고 생각한 이유가 저는 좀 엄청 성취지향적이거든요. 뭔가 이런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검사를 해도 엄청 성취지향적, 뭐 이렇게 CEO적인 성향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는 프로젝트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끝나면 뿌듯하고 또 끝나면 뿌듯하고 이런 당근이 자주 온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성취감이 야근을 하든 주말 근무를 하든 이거에 앞서서 어쨌든 좋다. 저는 오히려 야근은 해도 상관없다는 주의인데 그거를 인정만 해주면 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 성향이 그냥 적당히 받고 적당히 칼퇴근하겠다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좀 이렇게 욕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인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 분들 꽤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반반인 것 같은데 지향점이 반반.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해서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그래요? 조금 더 많은 여기도 들어왔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 들어왔다가 뭐 포기를 한다든지 그만둔다든지 또 혹은 이 업은 참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야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많은데 이게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예 신입 때 나가거나 아니면 오래 다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애매한 연차는 잘 없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성취감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일에서 뿌듯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이 업을 할 이유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 1번은 그렇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 좀 오히려 단순하고 좀 낭창한 성격? 빨리 낭창하죠. 좀 이렇게 빨리 떨칠 수 있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지 못해서 좀 힘들거든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서 오히려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해결하자 뭐 이런 성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본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저는 자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저는 진짜 한 번 자면은 엄청 오래 자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행사 큰 거 하나 끝내면 휴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근데 그게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술도 안 먹고 뭐 먹을 걸로 풀지도 않고 그렇다고 친구랑 놀면은 또 열정 있게 놀아야 돼서 그냥 안 놀거든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를 푸는 거랑 좀 다른 것 같고 일단 자는 거인 것 같아요. 조금 소심하고 내향적인 게 사실 장점은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이 버티기 힘드니까. 근데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업계 사람들 기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뭐 말도 조금 험한 편도 있고 이게 급한 일이 많다 보니까. 그치. 근데 내향적인 성격이 일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버티기가 힘드니까 좀 아슬아슬한 거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소심한 성격? 그 외에 뭐 그런 사람이든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이든 해서 자학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뭐 하지 마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이 주변에는. 자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업을 뭐 힘들고 뭐 박봉에다가 뭐 맨날 야근이고 뭐하러 하니 막 이렇게 불만을. 근데 사실 그걸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울면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불만도 엄청 막 왜 야근하고 막 이런 거를 다 왜냐면 좀 내뱉어야 풀리니까. 근데 저도 사실 좀 막 표정에 티도 많이 나는 편이고 근데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이 힘든 걸 지금 당장 해소를 하고 싶으니까 좀 저도 얼굴도 막 표정 안 좋고 막 자주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막 울면서 계속 일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굳이 막 불만을 표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는데 그게 꼭 뭐 퇴사를 한다 안 한다의 기준도 아닌 것 같은 느낌. 그것도 매력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막 아우 막 짜증난다고 하면서 다들 오래 다니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이게 조용한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다못해 대구 시장이나 만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치. 근데 직접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뭔가 대면할 수 있는 게 신기하긴 하죠. 그래도 페이퍼 작업은 아무래도 여자들이 평판이 좋은 편인 것 같고 페이퍼에 이제 페이퍼라고 하면 뭐 기획 구성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글 쓰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여자들이 잘한다는 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남성들이 그런 게 조금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야외 바깥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현장에는 좀 더 강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제 내부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있겠지만 네. 행사하다 보면 별스러운 이런 주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죠. 제일 욕하고 싶은 놈이 어떤 놈이에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제일 욕하고 근데 사실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고 잘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잘하고 싶어서 뭔가를 시키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별로 열이 안 받는데 자기도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본인이 주관이 없는데 뭔가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시키고 그럴 때가 답답하죠. 저는 왜냐면 시키면 하는 사람이니까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담당자 분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이럴 때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열받게 한 놈이 기억나는 놈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행사가 뭔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코로나여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과업에 있었어요. 근데 보통 똑같아요. 이제 그 공무원이나 담당자 분들은 조금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딱 그거죠. 우리는 행사를 잘하고 싶고 예쁘게 하고 싶고 근데 담당자는 잘할 필요 없으니까 실수만 하지 마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뭐 예를 들면 띄어쓰기 막 담당자 뭐 이름은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뭐 띄어쓰기나 뭐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한 번은 그 유튜브 자막을 제가 그때 심지어 휴가 간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 그 캠핑카에서 새벽 6시까지 자막을 수정했는데 자막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기 띄어쓰기 해주세요, 점 찍어주세요 이런 거를 해서 새벽 6시까지 휴가 가서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수정사항을 한 번에 주면 좋은데 또 하나 말하고 또 저장하는데 한참 걸리고 또 수정 말하고 근데 그게 대부분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였다는 점이 되게 아마 이 일 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재미있고 그 다음에 추천하기 좋은 이유는 뭐 아까 말한 장점 4가지도 있지만 이게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이 사실 회사 다녀보면 알겠지만 많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그치. 원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내 아이디어를 넣고 이런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뭔가 직접 뭔가를 이뤄내고 싶으면 이 직업이 정말 좋죠.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기획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저희 회사는
그 밑에 직원을 빨리 키우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적 어린 나이에 행사 담당을 해볼 수도 있고. 아, 네. 보통은 뭐 밝히긴 좀 그렇지만 저는 근데 뭐 기준이 높아서 엄청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든 윗사람들을 보면 그런 앞으로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만족을 못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늘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다니는 거죠. 장 대표가 이걸 뭐 막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기대서 그럼 좋죠.